자, 일단 멸치를 들어가서 인트로 영상을 가볍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멸치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유튜브 오프닝이라고 있어요. 유튜브 오프닝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범퍼 영상 요것도 괜찮아요. 요거는 보면은 잠깐만요. 인터넷이 자, 멸치에서 오프닝 또는 범퍼 영상을 선택을 해줘 보세요. 그러고 보시면은 이런 범퍼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오프닝으로 가보면 이렇게 처음에 이제 틀 때 시작되는 영상이고요. 마우스로 클릭하면 구독 5,000이 되는 영상 이런 것도 있네요. 자, 여기서 마음에 드는 오프닝을 발견하시거든 터치를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심심할 땐 구독 요 오프닝이면 요런 느낌이겠네요. 영상에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넣어야 하는 영상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시면서 한번 골라보시고 한 개만 가볍게 만들어 보죠. 어차피 저희 그 채널명은 알고 계시잖아요. 직접 만드셨던 거니까. 그걸로 해서 만들 거니까요. 이건 뭐 만들 것도 없겠네. 자, 저는 요거를 심플한 걸 하나 골랐는데요. 그러고 나서 텍스트를 그냥 수정해 주시면 돼요. 인사이드 TV 이 부분을 이제 터치를 해서 여기 내 채널명을 적으면 되겠네요. 완료. 그 다음에 옆에도 터치해서 유튜브 검색창에 엘리 TV를 검색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적고 완료. 그리고 완료해 주시면요. 이렇게 심플하게 비디오가 제작이 됩니다. 자, 다 완성이 됐다면 이거를 이제 저희 블로로 가져가 볼게요. 블로 어플에서 하단에 보시면 새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이 블로는 영상을 우리가 가져와서 편집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새 프로젝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가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보입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좀 전에 만들었던 오프닝 영상을 넣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이 사실 이어지게 만들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아서 그 다음 이제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어제 졸업하신 분들 거 뭐 사진인데 이런 것들 올리거나 아니면 이런 영상을 올려도 되겠죠? 요거를 올리고 요거를 올리고 만약에 이 사이에다 제가 이것도 넣고 싶어서 넣는데요. 요거는 저희 학생이 예, 졸업생 중에 한 명인데 저한테 줬던 그 제가 식물 좋아한다고 줬던 그런 화분이에요. 화분이라기보다는 식물인데 제가 심었는데 싹이 나서 사진 찍었던 그런 내용이었어서 모양은 그냥 제가 이건 1대1로 그냥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거는 그냥 16대 9 사이즈로 만든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사이에다 내가 빈 장면을 더 넣겠다 라고 하신다면 빈 장면 넣기를 해서 얘를 끌어다가 꾹 눌러서 끌어다가 이렇게 옮기시면요, 빈 장면을 옮겨서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벨로 스톡에 가보시면은 여러가지 이런 스톡 이미지들도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체, 카운트다운, 인트로, 게임 등의 여러가지 모양들 중에 마음에 드는 모양이 있다면 이런 것을 가져와서 만드는 것도 가능하더라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1987 요 로그에 요거 재는 걸 가져오겠다면은 선택하시면 얘를 이제 클립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꾹 눌러서 배치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아까 요 까만 빈 배경보단 얘가 1987이 더 이쁠 것 같아서 요걸로 바꿀게요. 그리고 옆에 보면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 이 블로라는 이 어플에서 내가 이전에 작업한 내역이 있을 때 그 내역을 불러오는 게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내가 가져올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아까 전에 만든 인트로까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있죠? 여기 다음 버튼. 자, 이 다음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프로젝트의 제목을 적으라고 하는데 요거 제목은 그냥 내가 알아보기 쉽게 그냥 연습,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 어플을 이제 작성하고 제작하고 다른 동영상을 또 만든다라고 할 때 우리가 프로젝트를 불러오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만들다가 만약에 꺼버렸어요. 그랬을 때도 만들던 영상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그때 보실 수 있는 게 저 프로젝트 제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안 적어도 사실은 영상의 일부가 보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적어두신다면 영상을 우리가 구분하시기가 조금 더 편하시겠죠. 화면 비율은 내가 올리고자 하는 매체에 따라서 맞추시는데요. 보통 유튜브는 16대 9 사이즈예요. 16대 9 사이즈가 일반적인 유튜브의 동영상이고요. 9대 16 사이즈는 유튜브 동영상 중에 쇼츠라고 해서 짧은 영상 있죠. 그거 만들 때 9대 16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9대 16 또는 16대 9 또는 1대 1은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릴 때 해당이 되는데 인스타그램이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조만간 이제 동영상들을 피드랑 릴스에 올리게 돼 있었는데 동영상은 무조건 뭐 피드에 안 올리고 릴스에 올리겠다라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때는 아마 9대 16으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16대 9로 화면 비율을 맞춰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프로젝트 생성하기를 눌러주세요. 자, 프로젝트 생성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로딩 중이 진행이 되고요. 영상이 한 개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매우 담백한 영상이겠지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위쪽부터 좀 설명드리면 이건 뒤로 가기 이전으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도구라는 부분인데 다시 그 프로젝트 이름이나 화면 비율을 설정하실 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여기 위에 있는 요 물음표 같은 경우는 도움말 튜토리얼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에서 따로 해보실 때 연습하실 때는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맨 끝에 얘는 저장이에요. 인코딩.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영상의 화면이고요. 얘가 플레이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내가 만든 영상이 이어져서 보이겠죠. 지금은 그냥 영상을 그냥 짜서 붙여놓은 거 정도밖에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볼만한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쭉 이어지는 이런 영상의 모양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영상이 재생이 될 때 보시면은 초가 흐르고 있고요. 이 빨간색 막대가 지나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빨간색 막대가 지나가는 부분이 지금 화면에서는 보이는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서는 화면을 지금 어떻게 찍은 거냐면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제가 아파트 앞에서 이제 나올 때 찍은 건데 여기서 화면을 천천히 돌리다가 빠르게 돌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학원 앞이에요. 학원 앞에서 찍은 건데 이번엔 빠르게 이렇게 넘어가다 천천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영상이 합쳐진 것처럼 보이죠. 이런 영상 기법이 뭐 특별하게 기법을 쓴 건 아니고 영상을 찍을 때 너무 그 부분만 딱 찍는 것보다 원래 넘어갈 때 전환 효과가 좀 멋있게 들어가면 좋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영상을 찍으실 때 이런 기법도 한번 살려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오늘 한번 찍어서 보여드려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 요 화면이 작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크게 보기예요. 예, 크게 보기, 다시 원래대로 보기. 예, 그래서 그냥 크게 보는 창이고요. 크게 본 상태에선 편집이 아니라 미리 보기를 크게 보는 거니까 예, 그거는 예, 편집창이 아니다 보니 보통은 요 화면에서 편집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제가 화면을 움직일 때는 여기 있는 부분을 마우스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넘겨서 보실 수가 있죠. 자, 혹시 여기 중간에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카운트다운을 넣은 게 19876543 이게 너무 긴 거예요. 그럼 나는 예를 들어 54321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19876까지를 잘라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6번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는 이 순간을 맞춰주시고 이 영상을 일단 터치를 해볼게요. 영상 부분을 터치를 해보시면요. 이 영상에 대해서 편집할 수 있게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 나옵니다. 자, 저는요, 이 빨간색 막대를 갖다 놓은 이 위치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부터를 눌러주시면요, 앞부분이 잘려져요. 그러면 아까 1987부터 세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5431부터 이렇게 체크를 하겠죠? 근데 나는 여기 0도 싫어요. 그러면 1까지 가고 0이 딱 나오는 순간에 자, 이 순간에 내가 0을 잘라버리고 싶다. 이때는요. 마찬가지로 빨간색 막대를 가져다 두시고 여기까지를 누르시면 아주 간단하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활용하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얘기 드리고요. 또 이 오프닝 영상에서 보면은 물론 여기까지가 일단 저는 마음에 들긴 한데 보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을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갖다 놓고 발을 갖다 놓고 여기서 분할의 경우는요. 영상을 지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구독, 좋아하기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나오는 영상을 만약에 잘라서 중간 토막만 지우고 싶다. 이럴 때도요. 이렇게 빨간색 발을 갖다 놓고 다시 한번 분할을 눌러주시면 여기 토막이 하나, 둘, 세 토막이 났죠. 여기 가운데 토막을 선택하시고 여기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삭제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영상을 일단 보자면 이런 식으로 잘려서 나오겠죠. 만약에 내가 잘못 잘랐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 버튼이 뒤로 가기예요. 그래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잘랐던 거를 다시 되살릴 수도 있고 더 뒤로 가기라면 자른 거를 취소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영상을 찍다 보면요. 예를 들어 무엇인가를 다듬는 영상을 찍는다 라고 할 때 그 다듬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그 부분은 속도를 좀 빨리 지나가게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도
영상에 내가 빨리 지나가게 하고 싶은 부분의 처음 부분과 끝부분을 이와 같이 잘라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요. 처음부터 분할 여기까지 말고도 여기 밑에 쭉 보시면 배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토막을 배속을 해서 내가 만약에 2배속 또는 뭐 4배속을 해서 빨리 넘어가게 하겠다.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 부분만 빠르게 넘어가지는 거 아까 확인하셨나요? 자, 배속을 빠르게도 할 수 있지만 느리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예를 들어서 튜터링 영상 같은 경우는 빨리 넘어가기보다 이 부분을 천천히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안무 연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경우는 어떤 구역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 구역을 예를 들어서 0.2배속을 한다든지 내가 느리게 그렇게 맞춰서 설정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속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이 영상에 대해서도 조금 더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이 영상에 여기 네모난 이런 표시들 혹시 보셨나요? 얘는 뭐냐면 크기 조절을 뜻해요.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편집하게 선택을 해놓고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영상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고요. 영상을 화면에 이제 보여지고 싶은 위치에 맞춰서 배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상이 너무 작게 찍혔다라든지 저 부분들은 굳이 필요 없는데 찍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영상의 크기를 화면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한번 이렇게 놔볼게요. 자, 내용 어렵진 않죠? 자, 그리고 지금 원래 지금 요 영상에 소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소리가 들어있는 거를 내가 없애고 싶다. 이게 바로 음소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소거를 눌러주시면 지금 커서가 있었던 부분의 소리가 없어진 채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중간에 이 클립도 내가 소리를 없애겠다 선택하시고 음소거 하시면 소리가 사라집니다. 만약에 내가 소리를 사라지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소리를 줄이고 싶다 이런 경우라면 여기 옆으로 조금 더 넘어가 보면요. 소리가 있는데 여기 있었네요. 음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량을 오히려 키워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음량을 줄여버리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동영상을 찍을 때 음악이 나오게 하면서 동영상의 소리도 좀 났으면 좋겠다 하면은 음량을 줄여서 확인하시면 음량의 소리는 작게 들리죠? 너무 18포인트는 너무 작으니까 일부 한 50 정도로만 맞춰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보다 소리가 작아진 거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페이드라는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페이드라는 거는요. 점점 커지게 또는 점점 작아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만약 이 첫 번째 영상이 나오는 게 페이드를 넣게 된다면 페이드인은 어둡다가 점점 밝아지면서 원래 영상으로 바뀌어요. 한번 볼게요. 페이드 효과가 거의 안 나오네요. 지금은. 자, 얘 페이드 아웃도 한번 넣어볼까요? 한 3.5초. 페이드는 적용해도 좀 잘 안 나와서 일단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요, 이 영상에 효과를 넣는 건데요.
이렇게 시작 부분 또는 전체 부분 끝부분에 효과를 넣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제 거는 여기에 무슨 자물통 같은 게 안 보일 텐데요. 그거는 저는 유료 버전을 사서 그렇고, 여러분들은 자물통 같은 게 나오는 거는 유료 버전이니까 그거는 제하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위아래로 펼치기 효과를 넣겠다라고 한다면 효과를 넣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위아래로 펼쳐지면서 모양이 나오니까 뭔가 조금 더 효과가 들어가서 화려해 보이는 부분이 있죠. 자, 특수효과에서는요, 이런 레트로나 모션, 분할 효과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효과에 대한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좀 자글자글거리는 레트로 효과를 넣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어떤 효과를 집어넣어서 특수효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얘는 일단 이 정도만 맞추고 일단 완료해 볼게요. 자, 사진으로 가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하나 골랐어요. 이 사진은 제가 1:1 이미지로 자른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진 부분을 마찬가지로 터치를 할 건데, 사진이나 영상이 터치하기에 너무 좁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영상의 화면이 여기가 너무 좁아서 선택이 어려우면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늘려주게 된다면 지금 영상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편집할 때만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빨간색 바를 해당 그 영상이나 사진을 갖다 놓고 사진을 터치하면은 마찬가지로 사진이 이렇게 편집할 수 있게 나와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를 좀 넓히겠다. 그러면 이렇게 넓혀주시면 되고요. 지금 얘는 제가 1:1 사진을 넣었더니 배경 부분이 지금 까맣게 나오죠. 나는 이 까만 배경이 싫다 하면은 여기 있는 배경에서 다른 색상으로 배경을 바꿔주실 수도 있으세요. 배경을 누르면 다양한 이런 색상 배경이나 이미지 배경을 넣을 수가 있게 되는데, 내가 넣고 싶은 색상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색깔을 넣어서 배경을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이미지가 있다면 해당 이미지를 넣어서 이렇게 깔끔한 배경 느낌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진을 예를 들어 내가 배치하고 싶은 곳에 놓고, 만약에 여기다 글을 쓴다면은 어떤 매물 검색 같은 거 할 때 조금 더 보기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아니면 뭐 아까 전처럼 얘를 좀 늘리겠다, 그럼 이렇게 늘려서 원하는 사이즈로 늘려서 놓는 것도 괜찮긴 하겠죠. 근데 제가 요거를 가져온 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옆에다 글씨를 좀 적어 볼까 해서 일단 이렇게 맞췄고요. 자, 완료 누르면 이렇게 세팅이 됐죠? 그리고 이 지금 화면의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초간 보여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너무 길다 싶으시면은 여기 있는 막대를 끌어서 이렇게 당기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길이만큼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더 길게 보여지게 해서 놓을 수도 있을 거고, 왜냐면 여기다 이제 글을 적는다면,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보이게 할 거면 짧게 놔도 되겠죠. 그건 이제 마음에 드시는 대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배경, 애니메이션, 특수효과 등이 있는데, 내가 이 그림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넣겠다. 그럼 애니메이션으로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펼쳐지는 효과를 넣겠다. 오른쪽에서 펼쳐지는 효과를 넣겠다. 또는 페이드로 이렇게 나타나는 효과를 넣겠다. 뭐 시작 부분이나 전체에 대한 부분에 효과를 넣을 수가 있고요. 완료를 누르면 뭔가 그래도 그냥 사진이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예쁘게 보이는 그런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진이 있을 때 여기서 필터라는 게 있는데요. 필터에서 아무래도 사진을 찍다 보면 좀 어둡게 나온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필터를 줘서 느낌이 좀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영상의 경우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필터를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필터가 있다면 필터를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뭐 무드나 모닝 등의 다양한 필터 효과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컷 편집하고 각각의 이제 블러, 뭐 그 외에 블러는 안 쓸게요. 각각의 효과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의 효과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실제 블러를 중간에만 내가 흐리게 하고 싶다든지 이런 걸 설정할 때 주는 건데 유료 버전에만 활용이 될 수 있는 기능이라 요거는 따로 제가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어떻게 나타낼 건지 대략적으로 편집을 좀 해보시겠어요? 저는 이 그림에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다룰 거라서 배경이 까만색보다는 이미지를 넣는 게 더 마음에 들어서 이미지를 깔아 넣을 거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넣고 그림을 약간 회전을 해 놓는다든지 내가 나타내고 싶은 만큼으로 모양을 바꿔서 설정. 그러고 요 옆에다가 간단하게 글을 적어 볼 생각입니다. 보정에서는 밝기를 조절해서 밝기를 좀 밝게 하고 대조를 줘서 조금 더 선명하게 일단 조절을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맞추면 사진이나 영상의 밝기 대비도 맞출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내가 영상을 넣다가 중간에 더 추가하고 싶은 영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플러스가 있어요. 이 플러스를 눌러서 영상을 추가할 거를 선택하시고 예를 들어 뭐 이걸 추가한다고 볼게요. 그냥 이렇게 넣기를 해주시면은 사이에 이 빨간색 막대 있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빼실 때는 선택하시고 삭제하시면 아주 쉽게 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편집을 먼저 해보시고요. 일단은 질문을 좀 받는 걸로 하고 어디까지를 일단 제가 볼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까지를 좀 볼게요. 각각 이제 사진이나 영상들 원하는 데까지 잘라서 편집하시면서 질문을 받을 건데 영상을 일단 나가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까 이 편집창을 완료를 눌러서 빠져나와서 보시면은 요렇게 영상과 영상 사이에 이런 표시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화면 전환 효과예요. 여기를 누르면 전환 효과를 내가 어떤 걸 줄 건지를 잡아줄 수가 있고요. 정말 다양한 효과들이 많은데 역시 무료 버전은 약간 아마 제한은 있을 거예요. 어쨌든 효과가 보면 고급이나 그래픽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서 내가 나타내고 싶은 효과를 이렇게 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효과가 적용이 되고 효과에 대한 시간 또한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맞춰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과 영상 사이를 터치해서 효과를 눌러서 페이드 효과면 페이드 이런 식으로 적용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조금 돌아다니면서 일단 질문을 받을게요. 사이는 뭐 제가 일부러 영상 찍을 때 점점 빠르게 넘어가고 여기선 빠르게 넘어가서 천천히 가는 형식으로 찍었기 때문에 중간에 뭘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영상을 좀 꾸며주시고 직접 다 꾸며졌다 싶으시면요. 일단은 플레이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영상 꾸며진 모양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전환 효과 줄 거면 0번까지 나오게 할 걸 그랬네요. 여기가 조금 어색하죠? 1번 나오고 있네 닫아지니까. 그럼 얘를 끝까지. 아직 영상을 자른 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를 하면 잘랐던 영상이 돌아와요. 보면은 이렇게 0번 되고 사라지니까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해서 영상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편집했다면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영상을 이렇게 확인해서 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게 되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음악 가는 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영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음악이랑 효과음 넣는 걸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꾸며놓은 거 어느 정도 꾸며졌는지 제가 한번 검토해보고 음악 넣는 거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빨간색 막대를요, 내가 음악을 넣고 싶은 시작 위치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뒤에다 갖다 놓겠다. 그러면 이 뒤에 이렇게 갖다 놓고자 하는 위치, 그러니까 음악을 넣고자 하는 위치에 빨간색 바를 갖다 놔요. 그러고 배경음악을 누르시면 다양한 배경음악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음악들은 저작권이 풀어져 있는 음악들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해시태그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간단히 말하면 카테고리 같은 건데요. 내가 선택해서 먼저 틀어보고요. 마음에 든다 하면은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잠깐 일을 멈춰놓고 할게요. 잠깐 요 밑에 보시면 이런 표시가 보일 텐데요. 이게 이제 음악의 시작 위치, 끝 위치죠. 그럼 나는 음악을 여기까지만 넣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여기를 줄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영상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음악 부분만 체크를 해서 가져오시면 그 영상의 음악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내가 딱 선택한 부분까지만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음악의 음량을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너무 크다 싶으시면은 여기서 이제 음량을 내가 적절하다 싶은 정도의 소리로 맞춰주시고요. 완료를 하시면 음량이 그만큼 작아져서 나오겠죠. 물론 음악에도 페이드인이나 페이드아웃을 줄 수가 있는데 점점점 소리가 작았다가 커지게 하는 게 페이드인이고요. 소리가 점점점 작아지게 하는 게 페이드아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한번 음악을 틀어보면 점점점 소리가 커지죠. 그리고 이 끝부분에 가서는 점점점 소리가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음악을 내가 넣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넣고 싶은 음악의 시작 위치랑 끝 위치를 설정하시고 소리 또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꼭 영상 안에 음악을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고요. 효과음도 보여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추임새 역할을 하게 되는 게 효과음인데요. 효과음을 터치해 주시면 여러 가지 효과음이 나와요. 영상에서 한 가지만 또 얘기할게요. 여기 배경음악에서. 배경음악에 여기 있는 효과들 말고 내가 다른 음악을 넣겠다.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파일로 가면은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음악들이 있고 이런 음악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음악을 넣겠다라고 한다면 선택하실 수는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작권이 있는 음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유튜브에다 올렸을 때 만약에 내가 채널에 수익을 받는 상황이라면 수익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런 것들보다는 저작권에 위배가 되지 않는 블로에서 제공해주는 음악이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음악들을 저번에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 음악 몇 가지를 저장을 해 놓으시고 활용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요 정도 얘기하고요. 즐겨찾기나 최근 사용의 경우는 내가 여기서 썼던 음악이 괜찮다 하면은 음악을 이렇게 책갈피를 꽂아 놓으면은 다음번에 그 음악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즐겨찾기가 나오는 거고, 최근 사용이라는 건 내가 최근에 사용한 음악들을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요것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효과음도 좀 비슷해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 넣고 싶은 효과음이 예를 들어서 발걸음이다. 그럼 발걸음에서 아기 발자국 어떤 소리일까? 네, 뭐 뛰는 소리. 네, 다양한 어떤 소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걷는 소리도 이런 것도 있고. 아기 발자국 귀엽네요, 은근히. 일단은 이걸 다 넣을 게 아니라 한쪽만 넣으면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하고 체크 하면 이 부분에 그 소리를 넣을 수가 있고, 소리가 들어가 있을 때 어떤 느낌일까 한번 볼까요?
네, 소리가 혹시 너무 세서 좀 방해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음량 또한 조절해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영상에 보면요, 영상에 음악을 넣었을 때도 중간에 좀 튀는 소리가 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거나 추임새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효과음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진짜 아무거나 골랐지만 효과음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효과음 중에서 마음에 드는 효과음들을 활용해 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효과음이 여기 있는 효과음이 예를 들어 무료 버전이면 많이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핸드폰에 혹시 시간이 되실 때 효과음 연구소인가요? 뭐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효과음들을 많이 저장해 놓은 사이트들이 있고 거기서 핸드폰에 음악을 좀 받아 놓으셨다가 활용하시면 보다 좀 유용하게 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음성 녹음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가 마찬가지로 음성 녹음을 시작하고자 하는 위치에 빨간색 바를 가져다 놓고요. 음성 녹음을 누르면 음성을 녹음할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뜹니다. 자, 음성을 녹음할 때는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녹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3, 2, 1 초를 잰 다음에 이제 음성을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레이션을 하실 때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물건을 찍으면서 그 당장에 막 얘기를 하면서 다니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찍으시고 그러고 나서 영상을 보면서 나레이션을 넣는 것도 괜찮겠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제가 체크해서 넣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소리가 들어가요. 아이고. 요거는 뭐냐면 영상을 내가 시작 위치를 좀 맞추지 못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시작 위치를 또 맞출 수 있는 이동바 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마이크를 따로 대지 않고 해서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음량에 가서 소리를 늘려주시면 소리를 키울 수가 있어요. 이 정도 한번 해볼까요? 찍으면서 그 당장에 막 커졌죠? 다니기 힘들잖아요. 네, 물론 마이크가 있으면 좀 더 깔끔하게 들렸을 거니까 혹시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실 분은 핀 마이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옷에다 꽂아놓고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이크인데요. 그런 마이크를 하나 준비해서 핸드폰에다 꽂아서 그렇게 나레이션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디오 부분 파트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렇게 소리를 넣었던 거 중에 필요 없는 거는 선택하시고 이거를 역시 삭제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성 녹음도 일단 삭제해 놓을게요, 저는. 자, 일단은 오디오 부분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질문사항 받아보고요. 글이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5분 있다가 스티커로 넘어가서 설명할게요. 자, 스티커라는 부분을 눌러보시면 이제 스티커라는 메뉴로 넘어가져요. 물론 스티커를 붙이고자 하는 부분에 마우스 여기 빨간색 발을 가져다 두시고요. 네, 빨간색 발을 이렇게 가져다 두시고 그 다음에 모션 스티커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션 스티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전체 브이로그, SNS 등의 다양한 모션 스티커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내가 나타내고 싶은 스티커를 넣으면 되는데 되게 귀여운 모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유료 버전으로 사서 조금 더 많긴 하겠지만 일단 자물쇠가 안 달려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다 쓰실 수가 있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 만약 이런 모양을 넣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넣고 회전해서 그냥 진짜 스티커 꾸미듯이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브이로그, SNS, 뭐 다이어리 등의 다양한 이런 모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양 중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싶은 걸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붙였을 때 일단 여기 이동 버튼이고요. 여기가 길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이게 할 거냐. 빨간색 바를 제가 이렇게 움직여서요. 난 여기까지만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를 누르면 제일 간편하게 정리가 돼요. 저는 요게 나오면서 한 중간쯤에
이쯤에다가 다시 또 스티커를 넣고 싶어요. 그럼 모션 스티커를 또 눌러서 해당 스티커를 이렇게 눌러서 넣으면요. 그 위치에 해당 스티커를 넣을 수가 있고, 스티커에 대해서도 불투명도나 애니메이션을 또 넣을 수가 있어서 만약 필요에 따라서 얘가 너무 진하다 그러면 연하게 넣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준다든지 뭐 확대 효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느낌을 넣을 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길이는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마음에 드는 대로 길이를 조절해서 배치하고 완료하시면 이 길이대로 이렇게 스티커가 나오겠죠? 요게 좀 짧네요. 재생해 보니까. 그러면 아까 지금 이 스티커가 제가 너무 짧게 해서 조금 길게 맞췄어요.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 또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션 스티커는 정말 스티커 붙이듯이 내가 어떤 효과나 모양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그재그 모양도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확대해서 이런 식으로 넣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꾸민 다음에 불투명도를 만약에 너무 진하다면 좀 낮춰서 놓으면은 이것도 하나의 디자인이죠. 잠깐 완료해서 보자면 제가 조금 기니까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보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글을 적어도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디자인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역시 스티커를 꾸미기 나름이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다이어리나 뭐 이런 거 꾸미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아마 이걸로 좀 다양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건 뭐 꾸미는 걸 하다 보면은 느는 거다 보니 만약에 내가 잘 못 꾸민다 하더라도요 몇 번 해보면 돼요. 어차피 꾸미는 틀들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나타나게 하고 싶고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으로 뭐 확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꾸며보면은 아이고 어디가 한번 완료해서 볼게요. 여기는 조금 더 길게 해야겠네요. 이게 지금 덜 나왔죠? 좀만 더 길게. 이런 식으로 맞춰서 설정하시면 되는 모션 스티커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는 프레임을 말씀드릴 건데요. 프레임은 테두리예요. 마찬가지로 스티커 붙이듯 테두리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전체, 기본, 선 등의 다양한 테두리 모양이 있고요. 마음에 드는 모양을 선택을 하시고 체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건지 완료해서 만들면 여기 이렇게 테두리가 생긴 채로 나오겠죠? 이게 프레임. 그리고 템플릿이라는 거는요. 여기에 이제 뭐 꽃이 떨어지는 효과라든지 이런 효과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효과를 내가 만약 꾸며서 넣는다면 이런 식으로 효과가 예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평범한 우리가 사진이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이런 느낌을 살려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 시즌 축제 등의 다양한 효과들 많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만약 영상에다가 주실 때도 템플릿 누르고 예를 들어서 뭐 사랑 반짝반짝 시즌이다 하면은 예를 들어 벚꽃이 날리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효과를 넣을 수가 있고 이 효과에 대해서도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연하게 효과를 넣으면 또 그럭저럭 또 볼만 하거든요. 네, 이렇게 효과를 적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죠.
그러면 한번 보면 그냥 원래는 사진이지만 이렇게 벚꽃이 날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만들 수가 있네요. 길이는 가급적 영상에 맞춰서 저는 만들 거고, 이쯤에다가 효과는 네, 이렇게 해서 설정해 놓으면 영상 내내 이게 좀 보이니까 좀 예쁘게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스티커 프레임 템플릿 할 거 없이 얘네는 다 스티커처럼 그냥 가볍게 넣을 수 있는 효과들이에요. 어렵지 않은 효과니까 한 3분 정도 가볍게 연습해 보시고 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글자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제 글자를 넣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내가 글자를 넣고자 하는 부분에 마우스를 일단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마우스랜다 여기 시간 선택자를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다 글자를 넣겠다라고 한다면 글자라는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글자가 이게 이제 새로 이제 만든 글자, 뭐 전체, 기본, 크리스마스, 자막 등의 다양한 글자들이 많아요. 여기서 눈에 띄는 글자가 있으시면 그 글자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글자로 적으면 이쁘겠다 싶으신 글자가 있다면 터치.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걸 끌어다가 배치를 해보는 거죠. 얘는 좀 눈에 안 띄네요. 그럼 삭제. 좀 눈에 띄면서도 보실만한 거. 저는 일단 요걸로 골라봤는데, 크기는 요 끝에 보면은 요게 크기 조절이고 요게 회전, 얘가 삭제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맞췄다 라고 했을 때는 얘를 이제 따닥, 터치, 따닥. 그러면 글씨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넣을 수가 있을 거고, 여기 편집을 눌러도 마찬가지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폰트는요, 글자 폰트예요. 그래서 이 폰트가 지금 글자에서 쓰였지만 다른 폰트를 골라서 쓸 수가 있어요. 되게 다양한 무료 폰트들이 많이 있고요. 해당하는 폰트 중에 마음에 드는 폰트를 눌러주시면 폰트가 적용이 돼서 바뀝니다. 그리고 이 폰트가 마음에 드신다면 옆에 있는 요 이거요, 책꽂이 요거 찍어주시면 여기 즐겨찾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에 쓰실 때도 쉽게 폰트를 찾아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글자의 길이를 조절하는 건데요. 원하시는 정도의 글자의 길이 어디까지 나오게 할 건지 맞춰주시고, 저는 이게 이제 수료증이 여기까지니까 이만큼에 맞출게요. 글자 크기를 여기서 맞출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글자 크기를 일일이 하나씩 크기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조절하는 기능은 사실은 아마 유료 기능일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조절할 일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사실 크기만 이렇게 늘려서 맞추시거나 아니면 직관적으로 어차피 여기서 조절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식으로 가보시면요, 글자에 대해서 뭐 색상을 조절한다든지 그라데이션을 넣는다든지 패턴을 넣는다든지 외곽선의 색깔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외곽선에 이렇게 테두리를 주고 싶을 때 활용할 수도 있고, 배경 색깔이 지금 분홍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난 배경을 노란색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조절이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게 됐을 때는 되돌리기 하시면 더 들어가죠.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넣겠다. 애니메이션도 선택해서 뭐 확대가 되게 하겠다, 네, 설정해서 완료해 주시면요, 이 부분이 이제 확대가 돼서 나타나니까 조금 더 눈에 띄게 보이긴 하죠. 그죠? 자, 어렵진 않죠? 자, 저는 여기다가 또 글씨를 적고 싶어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빨간색 막대를 갖다 놓고 글자를 또 누르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효과를 준 글씨 말고요, 일반적인 글씨로 적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기본에 가시면 일반적인 글씨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씨를 하나 고르고, 아니면 이걸로 할까요?
눈에 띄는 마음에 드는 글씨를 고르고 체크. 글씨 크기는 적당하게 조절해서 배치를 하시고 글씨를 쓰려면 더블 클릭 또는 편집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적었고 폰트에 가서 글씨를 나는 어비토요체라는 걸로 고르겠다. 이렇게 누르면 효과가 설정이 돼서 나오는 거죠. 네, 채는 여기 글씨체가 많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식에서 여기 테두리가 저는 까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 지금 배경색과 같은 분홍색으로 테두리를 주고 싶어요. 그럼 외곽선에 가서 여기서 색깔을 고르는데 여기 혹시 없는 색깔이다. 그럼 플러스를 눌러서 색깔을 여기서 좀 더 다양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팔레트에서 고를 수도 있지만 피커로 내가 색상을 찍어서 고를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색상을 어느 정도 줄 건지 이렇게 골라보시면 그 고르는 색깔이 여기서 보이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 색깔을 가져오겠다. 그때는 여기 스포이드 보이죠? 스포이드로 영역을 이렇게 찍어서 색상을 가져오시면 그 색상에서 조금 더 진하기를 조절해서 두는 것도 가능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색상은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완료. 만약에 제가 적은 이게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다 하면은 여기까지를 누르시고 완료를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흰색이 사라지니까 요쯤까지 나오게 하죠.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다른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다가도 제가 이게 싹 생길 때 이쯤에다가 다시 글을 적고 싶어요. 근데 아까 전에 줬던 이 효과를 그대로 여기다가도 쓰고 싶다면 여기 있는 이 지금 글씨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맨 끝에 보면 여기 복제가 있습니다. 복제를 누르면 글씨를 그대로 복제해서 이 위치로 가져와 주고요. 일단 여기서 글씨를 수정할 거니까 편집을 눌러서 여기다가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적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옆에 게 복사가 됐네요. 수료증이 잠깐 제거. 수료를 축하드려요. 요걸 복사하려는 거였는데 옆에 게 복사돼서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서 복제. 그러면 얘가 복제가 됐고 요거를 다시 수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굳이 이 폰트를 똑같이 맞추지 않아도요. 어차피 그대로 우리가 가져다가 복사를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대사 같은 거 적으실 때 유용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적고 완료. 만약에 이 테두리 색깔을 바꾼다. 아까 여기 서식에서 바꾼댔죠. 서식에서 여기 외곽선에 색깔을 여기 스포이드 있죠.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식물 색깔을 가져오겠다. 그럼 식물 색깔로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해당 식물 색깔을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꾸며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글씨랑 크기가 똑같고 스타일이 똑같기 때문에 튀어 보이지 않고 예쁘게 잘 보여지니까 이렇게 해서 꾸며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글자 부분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번에는 라벨을 좀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는 제가 라벨을 이용해서 알려드릴 건데, 라벨은 뭐냐면요, 어떤 포스트잇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트, 태그, 제목 같은 이런 모양들이 있고, 여기에서 내가 나타내고 싶은 라벨 모양이 있다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때도 여기 두 번 탭하시거나 편집을 눌러서 고칠 수가 있죠. 뭐 폰트도 내가 원하는 폰트, 뭐 예를 들어 아까 너만의 비춤체가 마음에 들었다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색상 또한 내가 원하는 색깔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여기서는 이 지금 나무 색깔에서 색깔을 가져오고 싶다면은 이런 식으로 맞춰 보시는 거죠. 나무 색깔이 이쁘지가 않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약 애니메이션을 넣겠다, 그래서 효과를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꾸며서 넣을 수가 있고, 길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고 완료를 하시면 완성. 자, 이제 자막을 좀 소개해 볼게요. 자막에도 다양한 자막 효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막을 아까 글자를 이용해도 되지만 이런 자막을 넣어서 만드셔도 되세요. 뭐 전체 기본 뭐 브이로그 모양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나타내고 싶은 자막을 골라주시고요. 저는 기본의 텍스트 이걸로 골라볼게요.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이제 고치고자 하는 자막은 편집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고 길이 조절을 해주시고 완료하시면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디자인을 여기다가도 똑같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로 빨간색 막대를 갖다 놓고 밑에서 복제를 하시면 그대로 복제가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편집을 해서 글씨를 고치면 되겠죠. 출발 하고 만약에 이렇게 플레이 해보면 슉 가서 여기서 이제 하고 났죠. 여기다가 또 얘를 복사할 거니까 복제 하고 여기서 편집 도착 완료, 이런 식으로 해서 적었다고 친다면 이 부분만 볼게요. 좀 길어야겠다 얘네. 여기다 또 마지막 멘트도 달 거다 하면 터치해서 빨간색 막대 갖다 놓고 복제 하고 요거를 편집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사가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막을 깔끔하게 넣을 수가 있죠. 지금 매번마다 우리가 새로 위치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위치가 똑같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글자 부분까지 글자, 라벨, 자막 이렇게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55분이니까 조금 쉬었다 하실 수 있도록
한 12시 5분에 PIP 12시 10분에 할게요. 그러면 연습하실 시간도 될 테니까 12시 10분에 PIP도 소개하고, 필터는 뭐 거의 설명할 거 없어요. PIP랑 필터 같이 설명하고, 다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되면은 여기 다운로드 하는 것까지도 해볼게요. PIP는 뭐냐면 영상의 일부에 사진이나 영상을 넣는 걸 PIP라고 합니다. 그래서 PIP 부분을 보시면 이미지, GIF, 비디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내가 영상에 이제 이미지를 넣을 위치,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영상에 이미지를 넣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빨간색 발을 갖다 놔요. 그 다음 이미지를 누르시면 내 핸드폰에 있는 이미지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만약에 내가 어떤 로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로고를 선택해서 집어넣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로고를 찍어서 넣어놓은 게 없다 보니까 일단 뭔가를 이제 로고라고 가정해서 넣어볼게요. 만약에 얘가 로고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로고를 넣고 요거를 끝까지 나타낼 거니까 끝까지를 누르면 얘가 이제 끝까지, 영상이 끝까지 보이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크기를 조절해서 원하는 사이즈로 놓고 오른쪽 상단쯤에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여기서 이게 이렇게 보이면 끝까지 여기 이렇게 영상 상단 부분에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진하다 하면은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서 완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영상을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인코딩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 영상을 만든 것에 대해서 내가 만든 영상이다라는 걸 하나의 어떤 도장을 찍어 놓는 게 바로 워터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찍혀 있게 되면, 왜 보면 프로그램들에도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렇게 영상에 보이는 동안에 내 회사의 어떤 브랜딩이 된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물론 이런 용도가 아니래도 내가 만약에 넣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서 만약 여기에다가 어떤 그림을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가 크기를 조절해서 일부분이 잠깐 보이게 이렇게 하는 용도로도 아마 활용은 가능하실 거라서 영상 부분은 이렇게, 이미지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타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확대가 돼서 나타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고, 이 영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효과를 만들어서 주면은 이렇게 꾸며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도 그냥 스티커처럼 집어넣는 개념인데,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하자면 이 이미지는 지금 제가 아무거나 이미지를 넣었지만 내 채널의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 이름 있잖아요. 로고. 이런 것들을 핸드폰에 하나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오른쪽 끝쯤에다가 땡땡TV 이런 것들을 넣어 놓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브랜딩이 되는 어떤 모양을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넣는 거야 뭐 스티커처럼 넣을 수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GIF를 넣을 때는 GIF를 누르시면은 GIF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내 핸드폰에 있는 GIF, 움직이는 움짤 이미지를 넣을 때인데, 선택하고 만약에 길이를 조절해서 난 여기까지 나오게 하겠다, 여기까지를 누르고 완료하면은 이 위치에 얘가 나타나겠죠. 크기는 역시 조절해서 놓을 수가 있고, 여기다 놓고 만약에 완료를 하면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네요. 너무 짧다. 그럼 터치해서 길이를 조절해서 글씨가 적히는 이 무렵쯤에 놓을까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춤추고 있는 모양이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GIF는 움짤을 넣을 때, 움직이는 짤방 사진을 넣을 때 활용하는 거고, 비디오는 이런 비디오 안에 또 다른 비디오를 넣을 때 활용을 해요. 그래서 비디오를 또 터치를 해서 넣으면은 내 핸드폰의 비디오들이 보이고요. 여기에서 내가 넣고 싶은 비디오의 화면을 선택해서, 예를 들어 이런 화면이다.
이렇게 선택해서 집어넣으면은 비디오 안에 또 다른 비디오를 이렇게 넣어서 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그리 어렵진 않은 기능이라, 그쵸? 비디오 편집하는 거는 앞에서 편집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필터도 사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필터까지 일단 얘기할 건데, 필터에서도 그냥 필터 효과를 주는 거예요. 내가 영상에 필터 효과를 넣겠다 하실 때 설정하는 건데, 컷 편집에서도 필터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컷 편집에서의 필터는 각각의 이 한 토막 한 토막마다 필터를 따로 주는 거라면, 여기 밑에서의 필터는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를 들어 뭐 여기서부터 이 효과를 끝까지 다 똑같은 필터를 주겠다라고 할 때 활용이 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필터가 다 영상에 적용돼서 나오니까 그런 용도로 쓰실 때 이런 필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강도를 좀 높여볼게요. 필터가 똑같은 효과가 들어가다 보니 영상 자체가 통일감이 있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런 필터를 쓰실 수가 있고, 특수 효과 또한 어려운 건 아니에요. 터치를 해보면 여러 가지 특수 효과가 나와요. 아까 컷 편집에서의 특수 효과와 같은 효과들인데요. 설정하고 싶은 특수 효과가 있다면 눌러서 설정만 하시면 적용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4컷, 2컷 분할, 이런 식으로 사진을 이렇게 분할 컷으로도 남겨서 특수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춤추는 사진이다. 그러면 이렇게 3컷이 같이 춤을 추니까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줄 수는 있겠죠? 글쎄요. 근데 쓰시는 경우나 쓰지 저는 많이는 안 쓸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컷 편집이 돼서 4컷 분할로 나오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을 모자이크 효과를 넣을 때 들어가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할 때 우리 모자이크를 넣잖아요. 그게 이제 모자이크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자이크 블러로 할지 픽셀로 할지 고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원형이 싫으면 사각형으로도 모자이크를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보시면 이제 정말로 다 완성을 한 건데, 이 모자이크도 내가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건지, 예를 들어 여기만 살짝만 가릴 거다 라면은 이렇게 설정을 한 대로 이 모자이크를 여기까지를 누르면 이 부분만 딱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나오겠죠? 근데 일일이 이 모자이크 처리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피사체를 딱 맞춰서 잡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자이크를 많이 하는 거는 좀 추천은 안 하는데, 그래도 반드시 가려야 되는 부분은 모자이크를 해야 될 테니까 그럴 때 이제 활용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꾸민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꾸미시는 거 질문사항 좀 받고, 다 받고 나서는 이제 우리 인코딩 할 거예요. 지금 19분이니까는 한 10분 정도 연습하실 시간 또 드리고, 그러면은 30분에는 인코딩을 해서 실제 이제 갤러리에도 저장해보고,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저희 유튜브 어차피 채널이 있잖아요. 채널에 올려보는 부분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인코딩을 하실 때는 이제 영상이 다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위쪽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화살표 표시가 하나 보일 거예요. 요게 바로 인코딩입니다. 여기 지금 요거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어떤 모양으로 돼 있냐면요. 요렇게 돼 있어요. 요런 모양. 화면에서 지금 요런 모양이요.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추출하기라고 떠요. 그래서 비디오와 GIF가 있는데요. 비디오는 진짜 비디오고요. GIF는 움짤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영상을 지금 움짤로 만들진 않을 것이므로 우린 비디오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화질이
예, 기본적으로가 이렇게 고화질 뭐 QHD 4K까지도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보통은 고화질 정도로만 해도 돼요. 그래서 고화질에 이렇게 되어 있게 되어 있으면은 될 것 같고요. 밑에 보면은 추출하기가 있거든요. 여기 추출하기를 눌러서 추출해 주시면은 아마 무료 버전의 경우는 광고가 하나 나오면서 추출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유료 버전이다 보니까 바로 비디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일단 여기 끝까지 다 가면은 일단은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내 핸드폰 갤러리에 저장이 되고 그거를 유튜브에 올릴 건지 아니면 다른 SNS에 올릴 건지를 선택하는 창이 뜰 거예요. 조금 기다렸다가 설명 이어할게요. 비디오가 저장이 돼서 이 상태는 이제 갤러리에 비디오가 저장이 됐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대로 내가 공유하시겠습니까 해서 만약 유튜브를 누르면 유튜브에 이제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 열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채널이 저는 연결해 놓은 게 제 친절한 수정쌤에 연결을 해놨다 보니까 이렇게 떴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제목 작성 부분에 여기를 터치해서 여기다 이제 제목을 적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요. 가급적이면 이 제목을 적으실 때는 키워드가 포함되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찾을 때 그 찾을 단어가 포함되게 적는 겁니다. 참 쉬운 영상 편집하기 블록 이렇게 적을까요? 뭐 어쨌든 제목을 지어주시고 설명 추가에 제목에 해당하는 그 키워드들이 포함되게 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제목을 그대로 복사하겠다 꾹 눌러서 복사하고 설명에다가 붙여서 내용 더 적어도 되죠. 뭐 이런 정도로 적었다고 쳐보죠. 그러고 설명 추가를 나갈 때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설명 추가가 나가지고요. 공개 상태를 뭘로 할 거냐. 지금 다 공개할게요. 그리고 시청자층 아동용 동영상 아니고요. 이게 이제 모바일로 올리는 거다 보니까 위치를 저장할 수 있는데 지역 정보 있으면 지역 정보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 혹시 이 마법사 부분 보이세요? 여기를 누르면 뭐 여기 효과 중에 뭐 기본, 광선, 홍조, 팝과 같은 어떤 필터 효과를 넣을 수 있게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상에 여기 보시면 모양이 보이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넣기도 조절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넣을 거라 그대로 두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세팅이 다 됐다 하면은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업로드가 되면서 유튜브에 올라가겠죠?
여기 보시면 파란색 이 빗금 부분이 지금 업로드가 되는 퍼센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 조금 남았네요. 한 58초, 56초 남은 모양인데 이게 올려지거든 일단 한번 보고 실제 이제 저희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서 이 영상에 뭐 커버 이미지를 추가해서 넣는다든지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아쉬운 거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에서는 커버 영상, 즉 이런 모양의 커버를 내가 넣어서 만들 수가 없어요. 조금 아쉽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내가 여기서 편집을 해서 이제 컴퓨터를 열어서 커버 영상을 만약 포토샵이나 아니면은 우리 미리 캔버스 같은 걸로 멋있게 만들어서 영상에 커버를 달아준다면 그걸로 이제 예쁘게 보여지니까 거기까지 하면 딱 완성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올리면 괜찮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올려도 되지만 이 맞춤 미리 보기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이요 은근히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눈에 한눈에 띄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올리시는 것보다는 물론 모바일에선 여기까지 이제 그냥 올리는 것까지 돼요. 유튜브 스튜디오를 모바일에서도 들어가 봤는데 그거는 이제 막 커버를 넣거나 이런 것까지 꾸밀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영상 올려지면 한번 소개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고 나서 한번 PC에 유튜브 스튜디오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니까 아직 퍼센티지가 요 끝까지 안 갔죠? 네, 조금 기다려야 돼요. 이제 보시면은 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바가 여기 끝까지 갑니다. 그 끝까지 다 가면 이제 완성이 돼서 게시가 되어져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영상의 채널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올리던 게 그 지금 친절한 수정쌤 그 채널에다가 올렸었기 때문에 지금 그 채널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다른 채널로 바꿔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유튜브 지금 이 핸드폰에 연결되어 있는 유튜브의 채널을 다른 채널로 열어서 그 채널이 뜨게끔 해두신 상태에서 연결해서 올리시면 그 채널로 들어가요. (5% 정도 남았네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올리도록 일단 두고요. 제가 일단 제 유튜브 채널로 가서 조금 더 소개를 해볼게요. 자, 여기 채널에 보시면요. 내 채널 말고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핸드폰이 아니라 PC죠. PC에서 보낸 유튜브를 잠깐 들어가시고요. 유튜브 스튜디오로 가보세요. 아직 영상이 올려지기 전이긴 한데 저희가 일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조금만 볼게요. 자, 여기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보시면요. 내가 올린 영상에 대한 대시보드가 앞쪽에 보입니다. 그래서 채널 대시보드에 최신 동영상이 얼마나 방영이 됐고 그리고 구독자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댓글이 어떤 댓글들이 달려져 있는지가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대시보드라고 해서 제 채널에서의 어떤 알림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가 나온 게 저번에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PC에 받는 방법을 올렸던 영상이 있었어요. 당연히 유튜브가 좋아하지는 않는 영상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위반 사항으로 걸려서 뜨는 거니 이해를 해주시고요. 요 저작권 침해 신고 요거는 왜 이게 뜨게 됐냐면 제 영상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그 녹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유튜브 채널을 열었을 때 그 음악이 나왔겠죠. 그 음악의 일부가 걸려서 이렇게 소유권 주장으로 나온 건데요. 저작권 침해 신고가 나왔다고 해서 큰일이 생긴 건 아니고 다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 영상에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유행하는 음악을 넣었어요. 그럼 아마 유튜브에 올리면 금방 아마 저작권 침해 신고가 걸릴 거예요. 근데 그게 걸렸다고 해서 그 영상이 보이질 않거나 아니면 내 채널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이게 이제 걸리게 됐을 때 그 영상의 경우는 영상에서 만약에 광고를 내가 보여줘서 수익을 얻는 경우 그 수익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작권이 걸려져 있는 그 음악물이 그 걸려져 있는 채널 있죠. 그쪽으로 수익이 가게 되는 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 넣으려고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한 1, 2초? 한 2, 3초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 체크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2, 3초보다 아마 더 있었나 보죠. 자, 어쨌든 그래서 뜬 거예요. 자, 대시보드는 그런 걸 보여주는 곳이고요. 콘텐츠에 가보시면은 내가 올린 영상이 아마 여기 몇 % 처리 중인 게 보일 거예요. 현재 다 올려진 상태는 아니고 현재 제가 95% 처리 중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공개 상태는 대기 중으로 뜨고 있는 게 보이죠? 자, 만약에 이 영상을 나중에 다 올렸을 때 수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세부 정보를 눌러보시면 여기 미리 보기 이미지를 추가로 더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올리는 건 가능한데 미리 보기 이미지까지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제작해서 올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유튜브 어플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기 이미지는 일단은 PC로 와서 올리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요 정도 얘기를 할게요. 물론 미리 보기 이미지가 없이 내가 그냥 영상만 그냥 올리면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냥 모바일로도 그냥 다 올리고 처리가 가능한데 거의 웬만해서는 유튜브를 한번 가보면요. 제 채널 말고요. 유튜브를 그냥 가자. 유튜브를 일반적으로 그냥 가보면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앞에 채널 아트 이미지, 그러니까 채널을 다 이렇게 미리 보기 다 넣어놨거든요. 여긴 안 넣어놨네요. 그죠? 근데 웬만해서는 이게 다 꾸며서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되지 상대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림만 있는, 그러니까 영상의 일부만 바로 보이는 이런 걸 눌러서 보질 않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미리 캔버스나 아니면은 포토샵 같은 걸로 제작해서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 올리는 쪽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음악을 넣은 건데요. 사진을 넣고 음악을 넣기 때문에 사진의 일부가 보이는 거죠. 자, 지금 SD 그 음질 때문에 그런지 지금 95% 처리되는 부분에서 아직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을 지금 바로 해보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긴 한데 한번 볼게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아까 여기 콘텐츠로 가면은 우리가 지금 올리고 있는 또는 올린 영상에 미리 보기 이미지를 넣을 수 있다 했잖아요. 여기 세부 정보로 가서 미리 보기 이미지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업로드를 할 수 있게 창이 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야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미리 캠퍼스 정도를 활용하자면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탭이 뜰 테고 여기 미리 캠퍼스로 찾아가서 내가 만약에 만들 사진이나 요소가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다면 여기서 그냥 심플하게만 만들어 볼게요. 일단 여기 사이즈를 유튜브 팟빵에 있는 썸네일을 고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마음에 드는 모양을 선택을 해요.
뭐 가장 좀 뭐 심플한 모양으로 하면 이런 거를 골랐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배경만 이제 내가 만약에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가져다 넣으면 되죠. 제가 이전에 그냥 넣었던 사진으로 그냥 이용할게요. 배경을 넣을 거니까 업로드 일단 해놓은 사진 중에서 선택하시고 얘를 끌어다가 배경 사이즈만큼 조절을 해요. 그런 다음 얘를 맨 뒤로 보내면 되죠. 순서를 맨 뒤로. 이걸 지워야겠구나. 얘가 배경이 아니었나 봐요. 뭔가 고정이 돼 있나? 왜 선택이 된 게? 지금 자물통이 있네요. 이거 풀어놓아야 얘가 지워져요. 그러고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업로드해서 내 사진을 끌어다가 여기다 넣으면 프레임에 들어갔고, 윈터 요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제목 부분 마음에 드는 정도로 글씨를 맞춘 다음에 추가해 놓은 게 이런 채가 있으니까, 아까 요 별이요 즐겨찾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썼던 글씨체를 가져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맞추고 여기 사이즈에 안 맞으니까 그룹을 풀어서 얘만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더 글씨를 편집해서 놓는 거예요. 그룹을 풀어서 이렇게 글씨만 고치고 싶은데 또 그룹이 있네요. 글씨를 이렇게 풀어서 놓고 배치하고, 건조기 아니니까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좀 꾸몄어요. 뭐 필요 없는 거는 선택해서 이거를 지운다든지.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세팅을 했다. 그러면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하면 되죠. 그리고 뭐 저장은 예를 들어서 뭐 커버라고 적을게요. 그냥 내가 알아보기 쉬우면 돼요. 그리고 아까 여기 탭으로 띄웠으니까 요 옆에 동영상 세부 정보에 미리 보기 이미지를 아까 만든 거가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선택해서 넣으면 되죠. 그리고 뭐 공개다, 뭐 나머지 이제 뭐 재생 목록 어디다 넣겠다 이런 게 있다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재생 목록을 놓고 자세히 보기를 보면요, 여기 태그가 블루 있어요. 아까 여기 영상 올릴 때도 있었긴 한데 블루 말고 내가 원하는 태그들을 집어넣거나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아까 여기 글 적었던 거 설명이나 제목을 수정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도 다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저장만 하시면 얘가 이렇게 커버까지 예쁘게 만들어진 채로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리 뭐 어려우실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글새 모양이 지금 이 정도가 올려졌네요. 지금 커버 없을 때는 이 이미지를 얘가 추천을 해줬는데요. 이것도 괜찮다면은 커버 없는 상태도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아까 커버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가 바뀐 이미지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커버를 넣어서 내가 나타내고 싶은 브랜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요.